면에서 또 궁금한 건데 네. 저는 영상이고 사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다른 작업들이랑 끼워서 전시된다 막 이런 거 있을 때 왜냐면 그러니까 그 사운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거를 미리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페인팅한 그런 작가는 되게 싫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를 뭐지? 그 헤드폰이나 이런 걸로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거를 뭐지? 그래가지고 작품이 잘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은 작가가 얘기한대요. 그게 반영이 돼야 되고 그 대신에 전체 설치 조율은 기획자가 지금 소리가 그렇게 작가님 것도 소리가 없어요? 네, 소리 없는 영상. 소리가 나는 게 저는 수환 씨 거는 엄청 크게 났었잖아요. 수환 씨게 있지. 그건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가 아니라 어쨌든. 소리가 나는 게 그러면 제인 씨 거랑 수환 씨 거랑 민경 씨, 김민경 씨 거는 없어요, 소리가? 그 위아래 측면 뭔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음악 소리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있긴 있었어. 네, 음악 소리가 있어. 밀don인데. 아니 이렇게 딱 펴가지고 네, 민경. 혹시나 해서 받았어.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 소리가 있어요. 이런 음악 소리. 다 같이 헤드폰으로 하는 거. 소리끼리 부딪혀도 안 될 것 같은데. 휴대폰을 하기 싫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끼리 부딪히는 것만 피하면 될지 아니면은 그 지금 거의 걱정하시는 지하에서는 거는 다른 페인팅이나 다른 설치 작가들이 그 소리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소리끼리만 안 부딪히면 될지 아니면 그걸 아예 차단을 해야 될지. 근데 지하에서 거의 보여준다고 생각하면은 부딪히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설치를 따로 해야 되는 거죠. 뭐 위에 네. 수환 씨 거 놓으면 밑에다 제인 씨 거 놓으면 뭐 이런 식으로. 제 거는 저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확실히 헤드폰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그러니까 방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배경음악 같은 이유인데 제 거는 이제 어쨌든 음악을 들어야 되는 그거가 작업이니까 그건 그리고 가사가 있고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시끄럽고 저도 그거에 거기 너무 명확한 말들이 정보들이 들어가니까 그 제 거는 헤드폰으로 해서 소리를 무음으로 없애야 될 것 같고요. 그 공간에서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음악 소리가 잔잔한 소리가 난다거나 뭐 다른 사운드들이 들어가는 작업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전부 다를 알지는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그러면은 설치에 관해서 근데 그런 부분이 협의되는 부분이고 이런 어려운 문제는 일단 뒤로 넘기고 협의로 몰두를 근데 그거는 전시 진짜 설치를 할 때 그때 협의 사항으로 그때 넣으면 되는 거 그때 아니에요? 가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연락해서 뭐 협의해서 한다든가 일단 어쨌든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 1조의 제목이 제공인 거는 적절한 건가요? 제공? 물질적인 진행? 상호 제공? 그냥 전시 이렇게 전시. 근데 여기에 전시 그 진행. 항목이 없어요. 제가 대여비로 1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 그게 보상이 뭐죠? 보상이 없잖아요. 이거 빼서 전시에다가 넣으면 어때요? 작품에 대여 여기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기획에.
왜 이게 그럼 제공이랑 보상이랑 왜 이렇게 나눠져 공급. 있는 거죠? 아 이게 보상이 보상이 그건가 보다. 그 뭐지? 진짜 피해에 대한 문제야. 이거 전시가 취소됐을 때 주기로 한 금액이 얼마를 주고 파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럼 일단 보상으로 넘어갈게요. 보상으로 넘어가서 공동기획자는 작가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이는 아래 명시된 내용이 상당하는 것이다. 작품의 대여에 10만 원. 나머지 항목은 이게 뭐지? 나머지는 없어요. 네. 나머지는 지울게요. 네. 작업에 대해서 네, 작업에 대여. 저건 좀 10만 원 정도. 어떻게 해요? 한글로 쓰더라고요. 이거 이 보수를 근데 언제 지급할지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돈을 받는 사람은 언제 받는지를 모르거든요. 맞아, 하염없이 좀 다지. 이게 이 기업 거시기를 보면 계약서를 보면 여기는 명시가 돼. 여기서 뭐 완료일 뭐 써져 있고 그 이후 며칠 이내에 지급한다 뭐 이런 한 식으로. 달 이내, 일주일 이내. 급여면 14일이네. 저는 그냥 14일. 계약서에 아예 날짜를 정했어요. 그 전에 준다고. 원래 했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왜 이렇게 안 쓰지? 그러면은 공동기획자는 작가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이는 아래에 명시된 내용이 상당하는 것이다. 작업에 대여 20만 원. 그리고 지급 기한? 지급 일시? 지급 지급 일정? 지급일? 니은으로 붙이고 니은 지급일 정도로 하는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지? 어떤 거요? 라임이 안 맞는 느낌. 라임이 없어지면 안 돼요. 뭔가 이상한 느낌인데. 작업에 대여. 대여비라고 하면 안 아니, 돼. 그러니까 이 분류 단어가 작업,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아래에 명시된 내용을 지급한다라고 해서 지금은 뭐 작업에 대여는 얼마, 뭐는 얼마, 얼마는 얼마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급일이 나오니까 이제 약간 아래 명시된 내용에 따른다 해서 작품의 대회와 일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따른다 좋네. 이거 보면은 지금 2.03의 갤러리는 청구서를 받은 후 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작가에게 보상하는 라고 있긴 한데 요거를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니은 지울게요. 네, 그럼 작품의 대여하고 위에는 그냥 아래 내용에 따른다? 그래서 2.01이 좀 더 깔끔해지려면 이거는 이두 개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어떤 거? 아 맞아요. 뭐 어떤 거? 2.01이 좀 더 깔끔해지는 이건 기억니은디귿으로 항목이 3개니까 그냥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아예 작품의 대여비를 그냥 문장으로 다 녹여버리는 것도 그냥 깔끔하게 나와요. 아, 그런가요? 의무를 가지면 여기 얼마를 지급한다. 얼마를 지급한다까지 한 점. 2.01은 뭐 그걸로 대여비로 하는 것 뭐 같은데. 금 얼마를 작품의 대여비는 20만 원 정도. 작가에게 작가의 대여비 작업을 비행인데 다 없어지고. 작가의 대여비로 네, 한글로 20만 쓰면 원 정도 지급한다. 지급한다. 가로 열고 아, 가로 열고 네. 숫자. 원 마크 쓰고 숫자 먼저 한 다음에 근데 보통 숫자 한다고 금액을 바로 근데 뭐 그거 뭐 크게 근데 둘 다 표기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것만 못해. 민감해. 돈이잖아. 다 다르네. 여기가 이거 대양 넘어가고
두 번째는 본 협약이 정한 조항에 따른 보상은 앞서 명시된 전시를 위해 그건 없어도 네.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전체 금액에서 몇 프로를 깎아준다는 거. 네. 난 이거 궁금한데. 이게 진짜 그건가? 판매가 될 수도 있나요, 근데? 조항에 따른 보상이 뭐지? 본 협약이 위에 거 정한 말하는 것 같은데. 기억력이 보상이 지급 아티스트 피가 전체 전체 전시를 예산에서 위해 그거를 얼마에 명시를 하라고? 1%? 아 진짜? 그러네. 1,000만 원에 10만 10만 원. 원이니까 1%. 1%. 되게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남겨두면 좋은 선례가 될 것 같긴 해요. 협약이 정한 조항에 따른 수영수원도 보상은 있어. 진짜 30명 하면 30%인 거잖아요. 아니. 그쵸. 3%. 아, 30%. 맞아, 30%. 응, 네. 3점이. 그러면 꽤 괜찮은 전시네요. 그렇게 생각. 30% 만나시면 계산 좀 그렇게. 30명이 30%. 300이면은 한 명당 1%니까. 그러네. 네, 30%라고 하면 되게 큰 비중이잖아요. 그리고 막 이 계약서를 든 작가가 와서 30% 달라 나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 근데 저는 이 문구가 되게 이상해서 본 협약이 정한 조항에 따른 보상은 이라는 말도 나는 너무 이거 그냥 이상하고 없애도 뭔가 되지 분위기가 않을까요? 주된 보상은 영화. 잘못 번역된 거 아닐까요? 그쵸. 보상이란 말이 선지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모를까. 그리고 공동기획자가 할당한 금액이라는 말도 도대체 뭐에 할당한 금액 날려도 될 것 같은데. 얘기하는 건지. 근데 진짜 뭔가 이런 그 전체 예산의 몇 %다라는 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게- 이거 그냥 문장을 생각하지 말고 새로 정해. 그러면 본 협약이 전체 30%라고 하니까 그렇게 상승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럼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 본 협약에서의 그러면 2.01에 뭐 명시된 조항, 명시된 금액은 금액은 전체 예산 중 전시를 위해 할당된 전체 예산 중 30%. 총 예산? 총 예산이 총 예산. 중에 30% 개인이랑- 개인별 1%. 가로 열고. 네. 1%. 전체 30이니까 1인당 1%. 근데 또 정확하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약. 그것도 그렇고 참여 제가 참여자가- 걱정이 되는 거는 여기에 이제 뭐 작가 명수라든지 이런 거에 내용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위에 10만 원만 적혀져 있는데 1대1이었다가 갑자기 전체 계약 때 그러면은 총 나중에 전시 예산이 뭐 30만 원인 것 같잖아. 그게 필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계약서에 그 사실 알려주지 않는 내용인 거 아닐까? 기획자랑 계약자가 그냥 이제 그 작가랑 계약을 맺는데 이 전체 예산에 얼마가 사용됩니다라는 이 표기가 사실 필요한 내용일까 싶긴 한데요. 근데 이제 계약서 쓸 때는 뭐지?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아티스트 피라든지 이런 부분 대여료 같은 게 여태까지 계속 책정이 되지가 않는데 사실 조금이라도 이렇게 명시 표시를 해주면 그 기관이랑 작가의 신뢰관계라든가 어쨌든 이만큼의 구성에서 내한테 주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게 전시에 대한 계획 같은 건데 사실 30% 쓴다. 이게 계약서에 근데 계약서에 그게- 노출된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긴 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작가한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은 뭐 절대값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전시에 몇 %를 차지하는지가 중요할까 싶기는 한 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최 측의 권한일 수도 있잖아요. 주최 측이 그렇죠. 그냥 전시 관리해야 성격에 되는 따라서도 거고. 되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면 사실 되게 그냥 좋은 것 같은데 작가랑 계약하는 부분은 이제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에게
피를 준다라는 얼마를 준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사실은 퍼센테이지가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게 퍼센테이지가 써져 있길래 저는 선지급에 관한 내용인데 번역이 잘못된 거 같아서 자, 선지급 5만 원씩 나눠서 드릴까요? 교통비 하시라고. 저는 그건 만약 판매가 된다고 판매는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퍼센트는 판매될 때 많이 쓰잖아요. 그건가 싶기도 하고. 여기서는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이거는 혹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커미션 작업을 했을 경우에 재료비다 얼마를 뭐 이런 주고 것들. 그러니까 이게 청구된 내용에 대한 걸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구가 이제 실비를 청구받았을 때 지급하는 내용인가 봐요. 그리고 갤러리는 청구서를 받은 후 기간 내에 보상해야 된다. 이것도 실비가 들어갔을 경우에 보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총액수. 그러면 이거를 뭐 책임이나 이런 항목으로 바꾸고 보상이 아니고요? 보상 및 책임. 보상 및 책임으로 바꾸고 여기에 뭐 보험이랑 네, 하손 내용이랑 그런 것들을 넣을까요? 지금 이 부분은 거의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만약에 뭐 해당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네 번째 갤러리가 합의한 전시를 취소하는 경우 갤러리는 동일한 보수 50%를 해당하는 대가를 작가에게 지불해야 된다. 이 정도가 합의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둘까요? 한번을 확실히 주셔도 네. 말이 너무 줄 수 있나? 그러니까 전시가 안 되면 그거 동일한 보수의 50%를 지급하면 되는데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자꾸 돌려서 말하는 것 같아. 5만 원을 지불한다. 그냥 50%를 근데 이게 만약 취소되면은 그 기금 받은 거 다시 뱉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비로 털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해보면 같이 못할 것 같아요. 이건 내 계약서인데. 목숨 걸고 전시 하라는 거. 그러니까 책임감에 대한 내용이긴 하네. 약간 취소는 안 될 거지만. 프레서들자의 사죄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지. 이게 뭔가 아까도 종종 나왔던 표현은 뭔가 되게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계약서라면은 있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닌 잘 수 안 없는 쓰이는 내용이긴 하지만 말들이긴 이거 취소 되겠어 싶어. 근데 이게 사실 기업에서 했을 때는 정말 필요한 거긴 그래서 한데. 내가 뭐 150만 원막 물어내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아유, 이거 받겠어요. 그래서 대가라고 해놨나 봐요. 그러니까 뭐 150만 원. 우동이 보조를 제공한다는 집에 가서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주고 아, 근데 5만 원 그러니까 5만 원 최저시급으로 해서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해주는 것까지 좋은데 만약에 작가가 참여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한대요. 작가가 작가가 설거지 해줄 거야? 그래야죠. 작가는 5만 원. 서로 5만 원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노동력을 제공해야 돼. 근데 보통 뭐지 전시계약서 쓸 때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작가가 뭐 취소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그게 있는데 뒷부분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미리 알려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계약서에서는 뭔가 이제 노래 의미. 그거 들어가면서 이제 그 갑이 판단했을 때 을이 이 뭐 프로젝트 뭐 이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혹은 뭐 그러면 결격 사유가 있을 시 뭐 을은 뭐 얼마나 보상하고 거기서 뭐 이제 계약은 취소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안 한다고 하는 거 자체가 사실 계약 위반이. 계약이 저는 성립되지 않는 거니까. 그거를 같이 써요. 저의 제안은 이 똑같은 문구를 주어 목적어만 바꿔가지고 한 번 더. 한 번 더 그냥 2.03에
우리 집 와서 설거지 해주시면 계산책을 시키는. 그러니까 그래 우리 계산책을 시켜주면 해당하면 될까요? 네, 카톡 선물. 네, 그건 알아도 고구마 네. 똑같은 물물교환 네, 괜찮다. 마카롱 드세요. 갤러리 지킴이 지킴이 하면 1일 지킴이 5만 원. 그래요. 지금 전시 작품 안 내셔도 되는데 그거 지킴이 하셔야 돼요. 설치 완료 다 도와주셔야 돼요. 전시도 안 하는데 지킴이 해야 돼. 운송이. 아 그래도 잠깐 보고 가세요. 킥소처리. 아, 있었어요. 네, 근데 아직 거의 초반부라서 잠깐 와서 중간쯤 오고 안 했어? 중간이라고 해주세요. 해주세요. 지나지나 다 끝났어요. 어려운 거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 어려운 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야. 나머지 부분 사실 다 정해져 있는 약간 과외 선생님 같았어. 괜찮아, 어려운 건 다 끝났어. 우리 안 끝나. 희망 보면 갈수록 쌓이고. 그게 약간 그거는 다음에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계약서를 썼군요. 그 개별적으로 맞아. 알겠습니다. 네. 계약서가 오히려 되게 안 좋은 것도 있고. 맞아. 작품 잘못 파손됐을 쓴 때 경우에. 네네. 재료비만 지금 판단시고. 맞아, 맞아. 내거 광고. 그거를 그때 붙여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붙여서 줬어야 작성하는 되는데. 거 없고 붙고 서로 도장도 찍고 다시 붙여 쓰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전시 오프닝 날 계약서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자세히 못 보잖아요. 맞아. 그래서 원래 며칠 전에 이메일로 받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계약서를 먼저 좀 달라고? 통상 아, 원래 그건 그렇게 되게- 하라고는 하는데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날 당일날 사인하지 말라고. 네, 먼저 미리 받아보고 읽고 나서 근데 주최 측에서 막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일이 바쁘다는 식으로 이렇게 너무 그래, 보통 이런 그런 건데. 거 근데 요구할 수 있다고는 해요. 이게 이메일로 그냥 파일을 먼저 보내달라 한 다음에 가서 이제 사인을 맞아. 하면 되는. 아,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이메일. 원래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맞아. 계약서는. 근데 막 보통은 가서 하면은 막 빨리빨리 그냥 막 미술적으로는 그런 거 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냥 하자. 여기랑 여기 사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사인해주세요. 이렇게. 넘겨주셔 다음 이야기. 맞아. 감사합니다. 3번까지 썼어요. 작가가 합의한 전시를 취소하는 경우 작가는 동의한 대여비의 50%에 해당한 대가를 공동 기획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네. 이 대가가 되게 그러니까 웃기다. 그러면 근데 벌칙이- 그거는 그렇지. 그러면은 원래 예산에서 돈이 남는 거잖아요. 작가가 한 명이 빠졌을 경우에. 그래서 그쵸. 되게 애매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 그럼 어디다 쓸 건지? 그거는 사실 계약자 간데 음식을 작가들이 아, 그러니까 시도할 문제는 우리 아니죠. 사실 자본을 좋아져. 이게 계약서 상에서는 2차를 할 수 있게. 그러면 4번에다가는 보험 내용을 넣어야 되나? 작품. 근데 파손 및 도난이라는 항목이 그 회사 계약서에는 있어요. 8조. 네. 그래서 그냥 항목을 얘처럼 따로 넣고 보상 및 책임은 여기까지만 쓸까 싶기도 하고. 아, 최초 가해자. 근데 보상과 책임에 대한 얘기기는 한 것 같아서 굳이 뭐 항목 따로 빼서 복잡한 거 그냥 넣어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책임까지니까. 그러면 2.4에다가 이걸 고스란히 쌓아와서 기획자는 작가의 작업을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다. 파손 및 도난의 시 기획자는 작가의 작업을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다. 2.05에 이거는 뭘까요? 회사는 작품 파손 및 도난 시 최초 가해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왜 이게 작가 계약서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책임을 책임을 피하는 그러니까 이런 게 꼭 있어야 되니까 누가 맞아, 책임을 이 좀 돈을 돌리자. 지불해야 될지 이 지불의 주체 같은 게 명확하게 써져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 미정씨 있어야 되는데. 아, 회사가 정말 잘못하지 못 않았는데 무조건 물 수는 없으니까 관람객이 만약에 손상을 근데 우리 입혔으면 보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은 안 들었는데 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해결할 수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보험사가 알아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험사가 이제 최초 가해자를 보험 처리한다는 네, 거. 그러면 이거는 보험 처리한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교통사고. 아니면은 뭐 기준돼 있는 뭐 보험 금액에서 뭐 어떻게 뭐 보상을. 한다라던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렇게 파손돼도 우리 책임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약간 그죠. 우회적으로 넘은 것 같은데 보험사는 일이 많다. 최초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작가의 도움하에 복구에 최선을 다하나 복구가 불가능할 시 회사와 작가는 작품을 다시 제작하는 데 협조한다. 이때 제작비는 회사와 작가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게 다 지불해줘야 협조하고 가해자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가 이게 그 민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형사상의 문제 때문에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보상에 대한 게 아니라 이 그 법적인 죄의 책임 같은 거. 왜냐면 어쨌든 보험 처리하려고 해도 가해자가 있어야 있는 게 네, 야, 보험이라는 거 명확해지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법적으로 하면 민사에 대해 해당하는 거고 이게 범죄라고 했을 때 누구의 책임이냐고 따진다면은 이제 최초 가해자 맞겠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바꿔서 어떻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좀 제가 볼 때는 뭔가 안 좋은 사례일 것 같은데 뭔가 너무 이거를 책임을 돌리는. 좋은 사례로 돌리면서 산토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런 법적으로도 안전할 수 있을 그런 보험에 가입한다라는 내용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파손이나 도난 혹은 뭐 오늘 어떤 보험도 있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때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랑 형사랑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가해자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경우 혹은 가해자랑 보상이랑 분리가 돼야 되는 경우.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었을 때 이 책임이 그러니까 형사 따로 민사 따로 들어가게 돼서 그러니까 만약에 뭐 보험사에서 민사상으로 이거를 전부 민사 형사 다 가져가서 이제 보험사가 그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작가 본인이 그 가해자를 고소해서 뭐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류의 것들이 사실 되게 복잡다단하게 나눠져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가해자가 진짜 의도적으로 파손했을 경우에는 네. 이게 진짜 고소고발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실수를 이렇게 쳐가지고 하면은 뭐 보험 처리가 되겠지만 다른 거 봤을 때 그 작품 보험에 관련해서 어떤 보험을 들 건지도 협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은 전시 작품에 대하여 전쟁, 테러, 지진 등의 위험 부담을 포함하여 전시 작품이 소재하는 장소를 떠나 반납되기 전까지 전시 작품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갑은 작품이 출발하기 전에 을과 상호 협의하여 보험회사를 선정하고 보험에 가입한다. 그리고 가라는 거지. 그다음에 천재지변에 이제 대한 천재지변에 의한 뭐 파손 혹은 분실 도난은 뭐 이제 누가 책임지지 않는다. 교통은 책임지지 보상이 않는다는데 되는 여기는 그것까지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한다라고 써 있으니까. 그래서 작품 보존 및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전담한다. 그러면 작업을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한 사항에 포함되는 게 뭐지? 그러면은 5항에다가 그거를 얼추 따와서 보험에 대한 얘기를 넣고
진짜 이게 의도적으로 파손을 한 경우에 최초 가해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도 완전히 이해 못할 항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 이제 보험사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갤러리는 최초 책임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회사는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고 이제 미필적 고의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거 그대로 넣어요?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기획자는 작품 파손 및 도난 시 최초 가해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그 보험사에서도 그 나름의 그게 있지 않아요? 저희 보험 가입하게 되면은 그렇게 뭐 있을 텐데 근데- 거기에 규정들이 다 있을 텐데. 근데 그게 보험 가입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험 보면 사망 가해자가 가입하기 누군지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파손된 어디서 거. 얼마큼 파손됐냐, 그리고 얘가 그러니까 우리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파손된 게 맞냐 이 사실만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기로 약속했는가 뭐 이런 내용만 따지지 가해자가 누구냐를 따지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도 보험사는 어쨌든 돈을 지불해서 이게 그 가치를 판단하는 거지 뭐 죄 주체를 판단하는 일은 전혀 뭐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는 그런 작가 계약서에 누가 있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거다. 근데 이게 임의적으로 파손했을 경우만 의도적으로. 작가 계약서에 있는 이유가 작가가 만약에 너무 화가 나서 이걸 고소하고 싶은데 그 고소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다라는 거를 돌려서 약속하는 건 것 같아요. 나를 고소하지 말아달라. 나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첫째 항목이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충분히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묻는다는 그게 위에 항목에 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막 들어왔는데 방관한다든가 이런 아니 뭐 갤러리 바깥에다 그냥 막 방치해둔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CCTV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책임 원칙은 좀 아닌. 근데 이게 기획 최초 가해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좀 이상한데 이거 아니? 최초 가해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근데 자잘못을 따지고 근데 이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지 얘가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약간 근데 신원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 회사가 책임지는데 신원 누군지 알면은 그럼 그 사람한테 물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기관이 보험을 좀 던들고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찾아서 그 사람한테 물라고 할 것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다음 항목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문구를 빼고 그냥 작품이 파손 및 도난됐을 경우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사례비가 아니라 뭐예요? 내유를 보상금으로 그냥 합의한다라고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진짜 뭐 의도적으로 칼 들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관객이 실수로 작품 파손했다고 관객한테 책임을 묻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뭐그 사람을 잡으려고 다닌다는 거 자체도 CCTV 막 색출해서 이거는 이미 작품이 전시가 되는 걸 합의한 상태는 그런 어떤 위험 부담까지는 이미 감안을 하고 전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험이 들 것을 약속을 하고 보험에 들 것을 약속을 하고 그 보험 내 보상을 그냥 보상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정말 관객이 실수로 쳐서 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조항이 있는 게 그런 실수한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아까 얘기해놨던 고의적으로 뭔가를 했다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책임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다던가를
그런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해 있는 항목인 거지. 이게 뭐 진짜 막 쥐잡듯이 막 누가 밀어서 이러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어쨌든 협의하여 진행한다. 그러면 원사 약간 규정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만약에 같은 작업을 누가 의도적으로 주먹으로 쳐서 부서져요, 많이 그러면?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잡아서 책임을 지우고 싶으세요? 네, 아니면은 제가 기획자나 갤러리를 고소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항목이 있으면은 이제 갤러리나 기획자는 도망칠 수 있는 건 이제 그런 책임에서. 그리고 이제 네. 아니면은 제가 모두를 고소할 수도 있죠. 가해자도 고소할 수 있고 갤러리도 고소할 수 있고 왜 온전히 이런 그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 왜 이걸 이행하지 못했나. 근데 그러면 또 이제 갤러리는 그 가해자한테 고소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만큼의 뭔가를 했는데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갤러리 부시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되게 도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전시에 들어왔다가 뭐 슬쩍 뭐 작은 거 뭐 들고 가져가고 그래서 뭐 없어졌습니다 이런 거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첫째 항목이 없고 둘째 항목이 없으면 뭔가가 없어졌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작가인데 뭐가 없어져서 그래서 갤러리한테 따졌더니 우리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1번은 있어야 되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갤러리한테 따졌는데 그 갤러리가 저지른 죄는 아닌데 도난을 훔쳐간 건 갤러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훔쳐간 주체는 갤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갤러리는 누군가한테 죄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거의 그대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인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우리는 보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보험에 도난도 해당되지 않나요? 너 그런 보험을 가입하는 다시 아니 선패시하는 지금 어디까지 바뀌었는지 보여드리면 그냥 출력만 하면 되잖아요. 마지막 여기 4번. 근데 우리 네. 도록이 후도록이 아니죠. 네. 기록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근데 기록을 하긴 할 거예요. 사진 촬영을 하긴 그래서 할 거예요. 페이스북에 맞아. 저는 이게 그 아까 혜진 씨 계약서에서 보험에 대한 부분을 적었는데 기획자는 작업에 대하여 전쟁, 테러, 지진 등의 위험 부담을 포함하여 작업을 소개하는 장소를 떠나 반납되기까지 작업에 발생한 손해를 무사한 종합보험에 가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험은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험에 가입할지 협의가 됐다는 보통 이런 위험 부담까지 다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너무 드물게 있기 때문에 이 보험 찾기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조항에 기획자는 작업이 출발하기 전에 작가와 상호 협의하에 보험회사를 선정하고 보험에 가입한다 라는 부분도 그냥 제가 결정한다? 알려주는 통보한다? 걸로 통보한다로 바꾸는 게 어떨까. 왜냐면은 작가가 30명인데 이거를 다 막 아니면 보험, 그러니까 결정한 보험에 대해서 미리 내용을 알려준다는 식으로 고지한다 정도로만 하고, 왜냐면 이거를 한 명 한 명 다 상의하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러면 기획자는 작업에 대하여 하나도 없어요? 작업이 보관된 기획을 떠나 연기장으로 다시 반복할까요? 아껴서 먹고 계시군요. 아껴 먹는 거 하시는 아까 못 먹었는데 아깝죠. 계약서 만드는 게 빡셀 것 같아요. 11시부터 미정쌤부터 계시다가 너도 가셨어요. 이렇게 썼어요. 기획자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이 보관된 장소를 떠나 다시 반납되기까지 작업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작가에게 보험 내용을 미리 고지한다. 출력하죠. 출력하세요. 정리됐네요. 근데 이게 2.08에다 넣었는데 이거를 8까지 됐어요? 8까지 갔어. 아니면 보험에 대한 걸 따로 빼면 보험 어때요? 따로 빼는 것도. 아 맞아, 이게 그대로 갔죠. 왜 그 보험을 가입하거나 알아보고 나서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알 수가 항목들이 없잖아요. 그대로 나왔어. 아니면 도난, 파손 및 도난? 근데 파손 및 도난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기다 다 넣어서 2.08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면 책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다시 나오면 어때요? 그러면은 길어지니까. 잠깐만. 들어올까봐. 그러면 이렇게 돼요. 2번 보상 및 책임에서 2.010203까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3으로 가서 파손 및 도난 항목이 생기고 거기에서 기획자는 작가 작업 안전하게 보관한 책임이 있다. 또 다시 시작. 네. 괜찮아요? 그러면 3.01020305까지 가요. 3번이 그러면 뭐 4번으로 되고 여기서 프로덕션은 또 무슨 프로덕션일까요? 이거는 글이 잘못 써진 것 같아요. 갤러리는 전시가 그냥 협력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헌신이라고 근데 중간에 강조해가지고 하고 넘어가 잠깐만. 그럼 이 부분은 아예 그냥 들어내고 마지막에 계약 내용을 서로 거의 마무리 내용. 여기 지쳐서 그냥 다 대화 넘어가자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네 번째 기록. 전시는 다음 사항에 맞게 기록한다. 영화, 필름, 비디오, 기타. 영화 필름이랑 비디오랑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그럼 사진 기록을 할 거고요. 사진 그리고 기타는 오프닝. 무슨 기록이지? 페이스북, 뭐 SNS, 온라인. 근데 그 홍보가 따로 있지. 네, 이건 그냥 아카이브. 미네시도 퍼포먼스 하는 건 기록 아니야? 해요. 그것도 그거 관련해서 이벤트니까. 사진이랑 영상. 오프닝 촬영 이런 거. 네. 사진만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진만. 그럼 사진만 해요. 다 지우고. 그러면은 이거를 전시 사진으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 비용 같은 한 문장으로. 거는 한 문장 사진 해도 찍을 되겠다. 사람 따로 있나요?
최현준 작가가 해주기로 우와. 저희 스텝이 짱짱해요. 짱인데? 픽소처님도 계시고. 픽소처럼. 최현준 작가가 최현준 작가 요즘에 재정서 부른 듯이 사진으로 기록하고 그 비용은 공동 기획자가 지불하는 비용도 있어요, 근데? 사진 찍는 포토한테 비용이구나. 포토 비용. 동아리는 인물의 복사본의 사용권을 경찰적 소유권. 대타적 소유권이 뭐야?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최소 슬픔이 아 이거 그거 우리 변호사님 처음 읽어보는 말이 아니 나 이거 옛날에 그거 한 적 있는데 자료 바닥 밑에 있으면 그런가? 이름도 자료시가 있어요. 베타를 찾아보죠. 베타적 쓸까? 그 작품 이미지 복사한 거 사용에 대한 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 사진은 작가랑 그 갤러리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작가 그러니까 외에는 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야. 갤러리도 사용할 수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갤러리가 소유권을 얘기하는 찍은 거죠. 사진을 작가는 쓸 수 있는데 작가 외에 다른 사람은 쓸 수 없다는 얘기 아닐까? 없나보다. 그러면 뭐게 어려워. 어부는 어땠을 줄. 변호사를 한번 초빙했어야 되지 않나. 요즘 업무팀에서 잠시. 계약서 형태가 지금 되게 독특해서 일부 술라면 맨 한국어 마지막에 계약서는 갑을 이렇게 해서 갑은 뭐하고 을은 뭐하고 해서 갑이 해야 할 일, 을이 해야 할 일 이렇게 정리해 놓잖아요. 이렇게 특별히 가불이 아니어서. 그래서 뭐 작가가 해야 할 일, 기획자가 해야 할 일 나눠가지고 정리해 놓으면 깔끔한데 지금 파트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보기 힘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가독성이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보다 섬세한 설명을 선택할 것이냐 하다가 후자를 선택한 건데 이거 마지막에 우리 막 본 협약서는 뭐 유고슬라비아 지하그레브 법적 관할을 따른다 이거 그대로 두면 되게 웃기겠죠. 전시를 유고슬라비아 거기다. 문제 생기면 유고슬라비아 관할. 그렇게 된 꿈이 되겠고 공동기획자는 기록물의 복사본의 사용권을 작가가 특별히 동의한 조건 아래에서만 허가받을 수 있으며 대타적인 소유권이 공짜를 위하여 그럼 이것도 다른 거 좀 응용하면 어때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동의한 조건이라는 게 전시 홍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앨범이랑 그리고 출간되는 도로 홈페이지 브로셔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 그 회사 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 전시의 홍보 및 인쇄 제작을 위해 작가가 제공한 작품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를 본 전시 홍보와 인쇄 제작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영리 목적으로 작품과 관련된 제품을 제작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제반 사항은 회사와 작가가 서로 협의하여 진행한다라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 항목은 본 전시를 위해 회사가 촬영한 작품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게 있으며 작가는 작품 이미지 사용권을 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단 영리 목적으로 이미지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반 사항은 회사와 작가가 서로 협의하여 진행한다. 타적 소유권이 좀 낯설면 그냥 지적재산권으로 바꿔도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어쨌든 그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작가한테 있는데 사용 회사와 작가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거 그 여기 있는 거 긁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빨라지고 있어. 이 기록에 대한 거는 이 마지막 항목만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작가가 제공한 이미지 부분은 도록에 들어가면 되는 건가? 아닌가? 사실 후도록이 아니라서 기록한 사진은 전시를 기록한 사진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거의 홍보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진을 찍을 때 홍보용으로 사용한다고 그냥 차라리 범위를 명시하면 작가랑 협의하고 인쇄물은 뭐 영리적인 거에 쓸 일이 없어서 일단 본 전시를 위해 회사가 촬영 기획자 본 전시를 위해 근데 기획자가 촬영한 게 아니라 다른 작가가 촬영한 거잖아요. 근데 집 비용 지불하고 어쨌든 소유는 영업처럼 네 사진을. 지불하고 기획자 그렇다고 그 이미지가 나한테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협의해서 그거를 홍보에 사용한다는 얘기. 누군가 이게 시켜서 그 행위와 결과물을 다 사들이는 거잖아요. 저작권까지 같이 가져가는 거죠 다. 자연인데 내가 전시를 열어서 작품 촬영을 했는데 이 작품 촬영을 한 소유권이 찍은 사람한테 있지는 않으니까 보통 내가 돈 주고 그리고 작품 사진이 아니라 전시 전경 고용된 네. 그리고 우리가 홍보에만 사용한다고 목적을 밝히면 범위를 밝히면 되지 않을까? 뭐 사용 범위는 뭐 작가와 협의한다. 네. 모든 이래서가 협의 가다와 둘이 협의한다. 엄마가 밀실에서 성질이 좋게 얘기하는 사이좋게. 본 전시를 위해 기획자가 촬영한 작품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기획자에게 있으며 공동기획자에게 있으며 작가는 작품 이미지 사용권을 공동기획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단 영리 목적으로 이미지를 요청한 경우 그에 대한 제반 사항은 공동기획자와 작가가 서로 협의하여 진행한다. 그리고 아까 그 작가가 제공한 작품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내용은 작가 도록 사용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냥 하면 도록 홍보 제 생각에는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 계약서에는 작품 소유권과 관리라는 항목 조항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조항은 기록에 해당하는 조항들이어서 내용이 분리돼야 될 것 같아요. 기록 조항에 그냥 1번하고 2번 전신 사진으로 기록한다, 기록을 위한 모든 비용은 공동기획자가 지불한다까지만 넣고 다시 이 내용을 5번으로 빼서 그게 낫겠네요. 근데 그것도 기록에 들어가지 않아요? 작가가 요청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문제로 다시 그 다른 항목으로 빼야 될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랑 그러니까 이게 작품 저작권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2차 창작물 뭐라고 해요? 이걸 사진이나 뭐 이미지 사용권을 2차 생산물? 근데 그 진짜 없어요. 전시장 찍는 거는 어쨌든 관객이 많이 왔다가 찍어서 자기 거 이게 올려. 기록에 해당되는 것 같고 나머지 그 작품 이미지에 대해서 또 따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갤러리에서 전경 사진을 찍으면은 그거는 작가한테도 안 줘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갤러리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청을 받을 수 예. 있긴 해요. 그래서 요청하면 받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그 저작과 재산권 같은 거는 그 찍은 갤러리 쪽에 갖고 있는 거고, 왜냐면 이게 작품만 딱 찍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냥 갤러리의 전경을 찍은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찍은 쪽에서 갖고 있고